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한번 하고 제 인생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의 제목은 뭐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집에서 책만 읽는 이유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어그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인증을 뭐 해라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뭐 처음부터 계속 연봉 1억을 받았던 건 아니고 실제로 퇴사를 그냥 타의가 아닌 뭐 그냥 경기가 힘들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닌 제 스스로의 의지, 제 삶의 재정비를 위해서 퇴사를 선택했을 때 실수령액이 세후 한 6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연봉 1억을 세후로 나누면은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연봉 1억이 뭐 대수냐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쓴 이유는 일단은 연봉 1억 정도 돈을 벌면은 그래도 상위 5%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벌어 보니까 그 정도 벌 때 그냥 정말 저는 그 정도 돈을 벌기가 쉬웠어요. 그냥 하루에 뭐 8시간 또는 9시간 정도만 일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쉬고 야근도 없었어요. 뭐 가끔 뭐 회의 시간에 뭐 30분씩 일찍 뭐 가는 거 말고는 정말 편했거든요. 근데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내 인생을 좀 공유해보는 식으로 이번 리뷰를 만들어 보자라고 먹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정말 공감되고 정말 마지막에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 책을 덮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말 그냥 인생 책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아쉬워하면서 책을 마무리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상의 제목이 자극적이셔서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유는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명목상의 이유와 같아요. 상위 5%의 월급을 받아본 결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제 깨달음과 이 책에 주는 지혜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제 인생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런 제목을 썼으니 조금 어그로라고 생각되셔도 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간단했어요. 그냥 월 500만 원 정도 세후 수익을 받는 게 제 목표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모으자. 뭐 1억을 모으자. 뭐 2억을 모으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씩 모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다 쌓이니까 이제 이미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지금 뭐 편안하고 뭐 여유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사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공감받았던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돈 얘기를 했을 때예요. 제가 어머니는 이미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고 이미 세상을 살아보시면서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마 나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어. 엄마 나 이번 달에 600만 원 벌었어. 엄마 나 이번 달에 650만 원 벌었어. 할 때 어머니의 그런 감정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엄마 자식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인데 어머니의 대답은 네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고 제 마음을 토닥여 주셨거든요. 어, 이미 어머니는 돈을 정말 진짜 뭐 저희 집이 힘들 때 그냥 식당에서 진짜 14시간씩 설거지도 해보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신 분이셔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그거랑 상충돼서
그 내가 버는 소득이랑 딱 정비례 한다는 걸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방과 짐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해서 풀어나가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돈이었고, 그거를 제 가방에 꽉 채워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정도 꽉 채워서 낑낑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직장 생활, 회사 생활, 뭐 일이 쉬웠냐, 뭐 갈등은 없었냐?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제 가방 안에 있던 돈이라는 짐을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돈이 많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집도 힘들고, 제가 경제관념도 없고 해서, 그때 대학교 학식이 라면이 2,000원이었는데, 2,000원을 내면 밥도 무제한에 주는 거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그 라면 사 먹을 2,000원도 수중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뭐,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일하면서 제가 2시간씩, 1시간씩 자면서 학교도 다녀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좀 샜는데, 결국에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돈이 이제 제 어깨에 가득 차 보니까 이제는 가방을 비울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자꾸 가방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사실 이 책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지 인생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책에 소름 돋고 감동받고 이 책에 이런 진짜 인생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 책에서 제 인생을 공감받고 그러니까 토닥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저는 그래서 제 가방 안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족돼야 되는 게 4개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속한 곳, 이거를 플레이스, 장소라고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라는 뜻으로 뭐 사랑, 러브가 꼭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을 위해서 뭐 펄포즈, 뭐 이건 목적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일을 하는 것, 월크, 뭐 이것도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진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내년에 결혼하는데 저희 예비 신부 이제 여자친구를 따라서 종종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제가 이제 여권을 만들러 공항에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러 그런 증명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권 사진. 그걸 찍은 적이 2번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삶의 목적이 뚜렷했을 때 돈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제 가방 안에 돈이라는 짐을 가득 채우고 돈만 보고 살았을 때 여권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 표정은 너무 밝고 희망에 가득 차고 정말 이 목표를 이뤄보겠다라는 표정으로 여권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수년이 지나고 제 통장 안에는 그 처음 여권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그러니까 원룸 전셋집을 마련하자. 뭐 보통 5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사이겠죠.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사진에 있는 제 얼굴의 표정이 정말 밝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서 단수 여권을 만들고 몇 년 뒤에 다시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 그때 제 통장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여권 사진을 찍고 제가 정말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기억의 이미지가 그때 보였어요. 제 표정이 정말 어둡고 힘들어 보였고, 그러니까 좀 인상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늙었구나. 그냥 뭐 여자친구도 그냥 장난삼아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래 뭐 이렇게 웃어 넘기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가방에 메고 낑낑 걸어가면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짐을, 돈이라는 짐, 특히 돈이라는 짐을 넣고
그걸 낑낑대면서 가방에 메고 살아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따른다는 것. 그게 나중에 제 얼굴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짐을 일단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짐을 내려놓고 가방을 비워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비유하는 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웃음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데 저희가 삐에로의 가면을 쓴다고 나도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던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웃고 있는다고 해서 마음의 내면에서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저는 이미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고 내가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내가 나를 오늘 기분 좋게 하는 3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내 집중력이 끝이 오면 뭐 핸드폰 게임도 하고 뭐 넷플릭스 시청도 하지만 밥을 먹고 또 다시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오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가장 또 느꼈던 감정은 내가 느낀 이 감정으로 꼭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인생의 절반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직 3살? 제가 빠른 년생이라 친구들은 34살인데, 저는 이게 인생의 절반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30대 중반이 뭐가 절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70을 기준으로 봐요. 왜냐면, 70이나 80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 지금 제 나이가 인생의 절반쯤이라고 하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생의 절반쯤에서 저희가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자신과의 대화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문구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글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런 선택의 확신, 그러니까 퇴사하고 퇴사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그거예요. 제가 정말 그 세후 65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그냥 저축을 진짜 400만 원, 뭐 500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까 여권 사진에 있는 제 표정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더 이상 돈이 쌓인다고 해서 제 행복이 쌓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기까지 정말 제가 미친 듯이 노력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게 너무 쉽고 당연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도 억만장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정말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성공은 먼 미래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가 꿈꾸는 상위 5% 안에 소득 수준을 만들어 보니 이제는 그거를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 생각이 온몸으로 저를 감쌌어요. 물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이유는 독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평생 운동만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쓸 책의 제목도 선택해 놨거든요. 몸이 좋아지려면 독서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쓸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을 쓰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운동이고 저는 사실 몸이 좋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10년 정도 해왔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 몸 좋다라고 할 정도는 돼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현실 팩트고 사실 그 정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험을 얻거나 그런 걸로 좀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해왔던 건 운동이고 또 요즘 사람들은 운동 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몸을 가꾸는 거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사람들이 미쳐 있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것에 미쳐 있는데 그 관점을 독서나 책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게 목표고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지금 제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관을, 원래도 뭐, 이렇게 흐릿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정말 제가 아까 소름이 돋고 심장이 뚫렸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가치관을 정말 이렇게, 이게 맞다.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확신을 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인생의, 절반쯤에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내 가방에 꽉 채워놓은 짐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있었던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제가 겪은 삶을 이미 겪으셔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에 지금 뭐 열중하셔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아, 사랑, 본인들이 지금 다 미쳐야 되는 상황에 각자 열심히 살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제 말이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내 가방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표정이나 그런 내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좀 제가 아까 충격 먹었는 것처럼 좀 그런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본인들은. 왜냐면 제가 지금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제 가방에 있는 짐을 다 비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는 정말 그 경제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돈에 대한 그런 지식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제 새로운 길,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좀 말하는 게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해요. 때론 길을 잃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에서 저는 또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퇴사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았을 때 퇴사를 하고 다음 달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미용실 사장님이랑 이제 바버샵을 다니는데 바버샵 사장님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고 집에서 책만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엥? 그러니까 마치 그 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뭐지? 미쳤나? 왜 갑자기 저러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웃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니까 퇴사를 한 이유와, 진짜 책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겠다, 1년 동안은. 그런 정말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반응 때문에 저는 사실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 두렵기도 했고, 뭔가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면서 제가 가던 길에서 자꾸 이렇게 머뭇거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좀 머뭇거렸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도움들, 저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거는, 책이었고, 그 책을 읽고 제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해서 그걸 글로써 풀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자신이 남과 다른 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길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존재이길 바라고 그 길을 찾으려고 했을 때 사실 정말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갑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꼭 제가 나중에 쓸 책에 대한 그런 구상을 실행에 옮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이미 저 같은 상황을 넘어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보다 뭐 연세가 뭐 많으시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저는 단순해요. 제 뭐 말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권장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뭐 스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이 책의 내용과 제가 최근에 살았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저자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이 책으로서 삶의 용기와 희망과 정말 행복함,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정도의 행복함을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느꼈는데 이 느낌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정말 행복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삶에서 누군가와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비슷한 감정에 놓인 분들이시라면 이 감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좀 두서없게 말을 길게 했는데 항상 저는 제 말이나 제 가치관이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처한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나도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이 아저씨처럼 내 가방에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 본인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과 지금 본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한번 저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원래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찍어야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이거를 뭐 사람들이 많이 봐줘서 뭐 수익을 창출하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제 가족들을 위해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남기거든요. 네. 근데 말이 길어져서 영상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책으로 한번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 내용을 들어주셨다면은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보통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 중에 뭐 이렇게 좀 어르신 말투로 항상 좋은 뭐 책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보통 산행하시거나 보통 있으실 때 아들이 영상 올린 거를 꾸준히 봐주시고 정말 제 1호 팬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여자친구도 제 영상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평소에 맨날 하는 말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마치게 여자친구는 저랑 매주 보는데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또 듣긴 싫잖아요. 그래서 귀에 피가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 1호 팬이자 어떻게 보면 조회수도 맨날 올려주시고, 가장 먼저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런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서 저랑 비슷한 감정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 이런 거를 공유하는 삶으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